접촉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1,08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중에는 교인 및 방문자가 583명, 추가 전파가 402명, 현재 98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연령 분포로 볼 때 60대 이상이 437명으로 40%가 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추가로 2차 이상의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총 26개소에 170명이며 현재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 중에는 종교시설이 1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20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현재 총 41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224명, 비수도권 거주자가 195명입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2차 이상의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총 10개소이고 확진자는 총 113명이며 현재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전파 시설 유형별로 볼 때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이 8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권능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되어 현재 총 34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고 식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도봉구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총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입니다. 시흥시 음악학원과 관련해서 8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현재까지 총 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광명시 나눔 놀이터와 관련해서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현재 누적해서 1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인시 세빛교회와 관련하여 8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5명입니다. 다음으로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모임과 관련하여 2명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울산의 경우는 남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8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명이며 추정 유입 국가로 볼 때에는 아프리카가 4명, 그리고 중국 외에 아시아가 6명이고 이 중에는 인도네시아가 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현재 사망자 및 위중증증 환자 중에는 총 104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편 이래 위중증 환자가 100명이 넘어 세 자릿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 시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분들에 대해서는 외출 자제 그리고 불효불급한 외출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시면 신속하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치료, 연구, 개발 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렘데시비르의 경우는 현재 36개 병원에 155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생물안전시설 내 3등급에 해당하는 BL3 활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9개 기관으로 하여금 연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혈장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총 1696명이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실제로 혈장 공유가 완료된 규모는 1274명입니다. 모든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 그리고 혈장을 실제로
공유하는 데 실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임상역학 정보를 공유를 해왔고 이제까지 총 26개 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공개했는데 최근 네 번째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8개 기관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는 합병증에 대한 것, 그리고 예후에 대한 것, 특별히 여성의 생애 주기별 코로나19 감염에 따르는 임상 분석 등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수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지난 3일간 안전신문고에 총 1862건이 신고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 실제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은 1189건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주말에 모델하우스의 경품 행사 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였다는 신고, 그리고 고객과 접촉이 빈번한 보험 설계사분들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또 거리 두기가 미흡한 상태로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등 신고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일간 행정조치 위반이 총 615건이 신고되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대면 예배와 관련된 신고가 279건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행정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개월여 대응 과정에서 2월 달에 대구 경북 지역에 1차 고비가 있었고 이어 5월 초 수도권 유흥시설 중심에 2차 고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세 번째 고비 중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위험한 고비의 서막일지 또는 한가운데일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거리 두기 노력의 성과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합된 전체 국민들의 참여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거리 두기의 뒷모습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함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전체 수치상으로는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조사 중인 환자가 많고 또 수도권 외에도 각 지역에서 광범위한 발생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당분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는 여전히 위기이긴 합니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안전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에 일부 불응을 한 분들 또 불가피하게 산밀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와 경계심을 가지고 향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이웃과 또 노약자분들의 인내와 고초 또 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번에 확산세를 꺾어야만 이분들의 마음의 무게 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수록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도심이 텅 비고 또 일상의 제약에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무거운 짐을 함께 그리고 나눠 들고 있는 이웃과 동료,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믿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생활 방역을 다시 한번 잘 정착시킨다면 새로운 모델의 지속 가능한 일상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수준에 맞게 대응 수준을 높여왔고 또 추적 역학 조사팀도 추가로 꾸려서 지역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기업에서도 비대면으로 감염 차단에 솔선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자체 중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거제시라든지 전주시의 노력들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계각층의 이런 최선의 노력을 모으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안으로부터 덜어내기 위해서 저희 방역당국도 총력을 다해서 계속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